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2021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 그 대담한 실험이 시작된 지 벌써 3년 반이 지났는데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가 그 성과와 변화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정말 파격 그 자체였죠. 2021년 9월이었나요? 나이브 부킬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와 함께 아예 법정화폐로 딱 지정해버렸으니까요. 근데 시장만큼이나 또 엄청난 변화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변화요? 어떤 변화죠? 바로 올해 1월에요. 엘살바도르 의회에서 비트코인 거래나 수납 의무 조항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 의무 조항이 사라졌다. 그러면 법정화폐로서의 그 강제성, 그게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핵심적인 지위 하나가 사실상 빠진 셈이죠. 이게 뭐 완전 폐기다, 이건 아니더라도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게 아니라 받고 싶으면 받고 쓰려면 써라. 이런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죠. 상전들이 이제 비트코인 결제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 뒤에는 IMF와의 관계, 이게 또 결정적이었습니다. 아, IMF요? 구제금융 협상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엘살바도르가 IMF랑 대출 협상을 하면서요. 공공기금으로,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비트코인을 더 사지는 않겠다. 이런 조건을 수용한 겁니다. IMF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요. 그런 자산을 국가가 계속 사들이는 건 좀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결국 국제기구의 압박이 현실적인 정책 수정으로 이어진 거네요. 근데 애초에 정부가 기대했던 건 뭐였을까요? 국민들이 진짜 비트코인을 많이 썼을까요?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정부 발표랑 현실이랑 차이가 좀 크던데요. 네, 그 간극이 상당했습니다. 정부가 치보라고 공식 디지털 지갑 앱 가입자가 300만 명이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300만 명이요? 와,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근데 실제 꾸준히 쓰는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려웠다는 거죠. 실제로 국민들 중에서 비트코인으로 뭔가 사본 경험이 있는 비율, 이게 10%에서 15% 정도, 거기에 그쳤고요. 네, 10에서 15%. 네, 그리고 2022년에서 23년 사이 전체 결제나 송금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한 비중은 뭐 1%에서 2% 미만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1에서 2%면 정말 거의 안 쓴 거나 마찬가지네요. 특히 해외 송금은 기대가 컸을 텐데요. 맞아요. 수수료 절감 효과, 이걸 크게 기대했는데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활용률이 고작 1.3%였어요.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요. 비트코인 법정 화폐 아닌 이웃나라 멕시코 있잖아요. 거기 해외 노동자들이 보내는 돈 중에 암호화폐 비중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보다 훨씬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금 수수료 절감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뭐 명백히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사용률은 이렇게 저조했는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있더라고요. 정부가 사들인 그 비트코인 자체의 투자 수익률, 이게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미실현 이익률이 80에서 90%에 달한다고요. 바로 그 점, 그게 이 실험의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부켈레 대통령이 그 바이 더 딥 전략 아시죠? 가격 떨어질 때마다 더 사는 거요. 그걸 아주 공격적으로 펼쳤거든요. 2022년에 비트코인 가격 막 폭락했을 때도 계속 사들였어요. 오, 배짱이 대단했네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평가 이익을 안겨준 거죠. 그러니까 정책 자체는 국민 실생활에 파고들지 못했는데 국가 차원의 투자는 성공했다. 뭐 이런 셈이 된 겁니다. 이야, 정말 독특한 상황이네요. 정책은 국민들한테 외면받았는데 대통령 인기는 뭐 하늘을 찌르잖아요. 작년 대선에서 85% 넘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건 비트코인 정책과는 좀 별개로 봐야 합니다. 부켈레 대통령이 진짜 강력하게 추진했던 게 갱단 소탕 정책이었거든요. 이걸로 엘살바도르 치안이 극적으로 개선됐어요. 국민들은 바로 이 점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치안 문제가 워낙 심각했어서 그걸 해결한 공이 훨씬 컸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론조사를 보면 또 재미있어요. 국민들 한 70% 이상은 비트코인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70% 이상이 실패라고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지지랑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뭐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아예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실험 덕분에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예전보다는 좀 깔렸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 산업이나 관광 분야에서 일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효과도 있긴 있었죠. 현금 사용이 줄면서 지하 경제가 좀 투명해졌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네. 하지만 중요한 건 대다수 국민의 삶을 바꾸거나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지는 못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써본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요. 결국 야심차게 시작했던 공공주도의 실험은 현실적인 제약 그리고 낮은 수용성 앞에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는 민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실험 완전 끝 이렇게 선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상 제한적인 민간 활용 단계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 사례는 단순히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개발도상국이 기준 금융 질서에 도전하면서 디지털 화폐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보여준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네, 혁신적인 시도가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조정되어 가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네요. 맞습니다. 완전한 성공이다, 완전한 실패다 라기보다는 혁신적인 시도의 현실적인 조정 사례로 평가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은 세계 최초라는 혁신적인 시도로 출발했지만 낮은 사용률이라는 현실에 부딪혔고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투자 수익이라는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결국 IMF와의 협상 등을 거치면서 강제성을 없애는 현실적인 조정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공공주도 실험은 이제 축소됐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 예를 들어 디지털 인프라 확산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나라의 도전이 일으킨 국제적인 관심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분명 의미 있는 유산으로 남을 겁니다. 맞아요. 송금 혁신 같은 초기의 야심찬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과감했던 실험의 전 과정은 앞으로 비슷한 정책을 고민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정말 중요한 참고자료 혹은 반면교사가 되겠죠. 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정책 실험의 그 복잡성, 그걸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의 팟캐스트는 곧 유료 구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미리 구독을 꾹 눌러놓으신다면 계속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